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리더의 잘못된 소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소신이 없는 리더보다 잘못된 소신을 가진 리더가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는요, 경력직의 이동이 굉장히 원활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49%가 늘었답니다. 즉 임원급이든 팀장급이든 팀원 중에서도 직책자들이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그 좋은 일이죠. 서로가 경력을 찾아서 가고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럼 좋죠. 그런데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승진을 했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보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즉 잘못된 소신이에요. 옛날엔 먹혔던 게 지금은 달라졌는데 옛날 얘기를 반복한다든지 다른 조직에서 써먹었던 소신을 다른 곳에 와서 써먹는다든지 해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죠. 간혹 조직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큰 회사에서 온 분이 자꾸 전에 직장을 얘기하면서 저쪽 직장에 있을 때 이랬는데 이 조직은 왜 그래? 전엔 이랬는데 여기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뭐 비교할 수 있죠. 그건 속으로 해야지. 겉으로 그걸 비교를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잘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좋은 데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 조직 구성원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쯤 왜 왔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특히 큰 조직에 있다가 유사하거나 좀 더 작은 조직으로 온 높은 사람이거나 옆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갔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성공 경험이 많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실패나 실수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 모델을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 모델을 반복한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들, 일하는 방식, 윗사람을 대하는 방법, 동료들과 일하는 법, 부하 직원을 다루는 법, 자기 관리하는 법, 여러 가지 성공 모델을 반복하고 싶어 하죠.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즉 다른 조직이라서 조직의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직급이 높아져서 자기가 관리해야 될 스펙이 넓어졌다든지 그럴 때는 그 동일한 성공 모델에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자기를 성공시켰던 그런 소신이 상황의 변화, 조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잘못된 소신이 되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G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그 회사에는요, 2000년도에 잭 웰치가 제프리 멜트라는 사람에게 그 권력을 넘겼죠. 그래서 제프리 멜트가 2000년도부터 무려 17년 동안 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00년도 당시에요, 제프리 멜트와 강력한 라이벌로 추천됐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나델리입니다. 로버트 나델리는요, 그 잭 웰치 회장의 후계자라 해서 리틀 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GE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GE를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해서 수익을 남겼고요. 또 바로 그 식스 시그마를 만들고 확산시킨 장본입니다. GE에서는 너무나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2000년도 회장에서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자리를 옮겼냐면 바로 10분 만에 홈디파라고 하는 회사의 CEO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디파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매 판매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집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만든다든지 차고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 집을 짓는 그런 머터리얼들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객 친화적이죠. 예를 들면 야, 우리 집에 창고를 지으려는데 잭 와서 한번 봐봐. 그럼 직원이 가서 설계도 해주고 같이 고민도 하고 즉 판매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비큐도 먹고 친해지고 이러는 고객 친화적인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GE에서 자기가 회장이 안 되니까 조금 기분이 언짢은 로버트 나델린이 홈디파에 오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홈디파를 GE처럼 막강한 조직을 만들겠어. 최고의 회사를 만들겠어. 이런 각오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규직의 반을 비정규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과를요, 계량화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남는 시간에 고객과 친해지는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출만 카운트하게 된 거죠. 직원들은 엄격해진 조직 규정에 매몰돼 갔어요. 고객과 친해질 시간이 없었죠.
고객들은 냉랭해진 직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논을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일을 홈디파에 주문하지 않게 된 거죠. 무려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조직을 떠났고 비정규직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덜 쓰니까 많이 남았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수년 뒤에 주가는 폭락하고 실패하게 되고 본인은 크라이슬러로 또 쫓겨가게 됩니다. 근데 막판에는 엄청난 연봉까지도 챙겼다라는 점에서 부도덕한 리더로 낙인 찍혔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건 로버트 나델리는 원래부터 인간성이 별로인 사람일까? 그렇지 않죠. 본인도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위에서 못 이룬 회장을 홈디파 가서 지위가 후회할 정도로 잘하고 싶었겠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었던 겁니다. 바로 잘못된 소신인 거죠. 지위에서는 먹혔던 소신이 홈디파에서는 안 먹힐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만 집중한 거죠. 자기 믿음에만 집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 얘기를 잘 들을까요? 안 듣죠. 와서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얼어붙었죠. 감히 새로운 지위의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CEO로 왔는데 그 사람은 감히 조언을 할 수가 없죠. 이 체급 자체가 다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부에서 승진을 하든 외부에서 오든 간에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확신이 도전받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 조직의 문화가 다르니까, 또 구성원들이 다르니까, 규모가 다르니까, 성품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 내부에서 승진했을 때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그러면 내 확신이 도전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소신, 성공 모델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점검은 다른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점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